241조 몇 번이죠 여기? 16번부터 18번 지문을 한번 봅시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 돼요. 법치주의는 인권사상과 더불어서 근대국가 이념의 핵심적인 이념인데, 법치주의 이상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권력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집행되는 게 법치주의의 이상입니다. 그러나 법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면서 현실은 개별적 구체적이기 때문에 예외 없는 법은 없으며 예외로 인해서 합리적인 법치주의에는 균열이 발생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간베는 호모 사케르라는 개념을 통해서 법이 그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태를 주목하고 그 속에서 권력의 본질을 포착하려고 시도한 게 바로 누구다? 아간벤입니다. 이해됐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나봐. 지금 앞부분에서 분명히 무슨 주의에 대해서 얘기해? 법치주의. 그죠? 법치주의는 무슨 국가의 이념이다? 근대 국가의 이념입니다. 법치주의의 이상은 뭡니까? 법치주의의 이상은 모든 것이 법으로 해결돼야 됩니다. 알았죠? 모든 것이 법 안에서 해결돼야 돼요. 이해됐죠? 근데 현실은 뭐가 많아요? 그렇죠. 현실은 법치주의의 이상은 이건데 현실에는 예외가 너무 많아요. 이해됐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외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간벤이라는 사람이, 됐죠? 아간벤이라는 사람이 무슨 개념을 이용했다? 호모 사케르라는 개념을 이용했다. 됐죠?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첫 번째 문단은 요게 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그렇지.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문을 읽고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문학을 독해를 잘하려면요, 주어진 용어에 대해서 의미 이해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문학을 잘하려면 대상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에 뭐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 우리는 이 지문을 다 읽고 나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좀 아셔야 됩니다. 알았죠? 첫 번째 문단은 이게 다예요. 첫 번째 문단 잘 봐. 법치주의는 근대국가의 이념이에요. 법치주의 이상은 모든 것이 법으로 해결돼야 돼요. 알았죠? 근데 현실 속에서는 뭐가 너무 많아요? 예외가 많아요. 알았죠? 그래서 그 예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끌어들인 겁니다. 됐죠? 이해됐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 가면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돼 있다면 두 번째 문단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성스러운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사케르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말이다.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되지만 누구나 죽일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호모사케르입니다. 이게 참 말이 어렵죠. 밑줄 거.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되지만 누구나 죽일 수 있는 사람. 성스럽기 때문에 제물로 바칠 수는 없다는 것과 누구나 죽일 수 있다는 것 사이에는 모순이 있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간베는 호모사케르는 공동체의 종교적인 법적 질서로부터 모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추방된 자입니다. 그래서 호모사케르는 여러분 모된 사람을 말한다. 법으로부터 모된 자, 추방된 사람을 우리는 호모사케르라고 합니다. 법으로부터 모된 사람, 추방된 사람, 이걸 호모사케르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뒤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희생제의 대상이 될 수도 없어요. 성스럽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를 죽이는 것은 절대 살인자가 되지 않아요. 이해됐죠? 누구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호모사케르가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보호자, 법적으로 보호받는 삶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슨적인 삶이다? 자연적인 삶이다. 이걸 달리 말하면 무슨 삶이라고 한다? 이게 더 적절하지 않겠어요? 이 단어가 더 적절할 겁니다. 벌거숭이 삶이. 이해됐죠? 쉽게 말하면 호모사케르는 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 그게 답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달리 말하면 법으로부터 뭐된 사람? 추방된 사람. 이렇게는 이해하셔야 돼요. 법으로부터 뭐된 사람? 추방된 사람. 됐죠? 됐죠? 이왕 이해할 거면 정확하게. 오케이? 밑에 있는 거! 아간베는 추방을 통해서 호모사케르의 삶, 즉 벌거숭이 삶이 만들어지는데 이에 따르면 이 벌거숭이 삶은 자연 질서가 아니라 법 질서를 관장하는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권력에다 동그라미. 법이 등을 돌림으로써
문명화된 세계의 예외로서 호모사케르가 만들어졌으므로 호모사케르는 법질서에서 배제되어 있지만 바로 그 사실을 통해서 법질서와 긴밀하게 관계를 맺습니다. 이에 따라 법질서에 배제됨으로써 법질서 속에 갇혀있다는 역설이 성립합니다. 이러한 법과 호모사케르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 예외관계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세 번째 문단에서는 선생님 봐봐. 법과 호모사케르의 관계는 무슨 관계? 사케르의 관계는 예외관계에 해당합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법으로부터 모된 사람이기 때문에, 추방된 사람이기 때문에 법으로부터 배제됩니다. 알았죠? 배제되지만 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아니 그지요. 법으로부터 추방됐기 때문에 법과 아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바로 호모사케르다. 역설적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걸 예외관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호모사케르는 일단 뭐된 사람? 법으로부터 추방된 사람이다. 그래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적인 삶을 산다? 벌거숭이 삶을 산다. 알았죠? 그래서 법과 호모사케르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예외관계다. 그 다음에 밑에 네 번째, 이러한 호모사케르의 개념을 바탕으로 아간베는 우리 시대를 진단합니다. 호모사케르의 삶은 주권자에 의한 추방당한 삶입니다. 주권 혹은 주권자는 호모사케르와 쌍을 이루는 개념으로 사용되되 아간벤에게 주권은 누가 호모사케르를 결정할 수 있는, 됐죠? 권력입니다. 그럼 이걸 호모사케르를 추방하는 존재는 바로 누구다? 누가 호모사케르를 추방하는 거니? 권력이 추방하는 겁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주권자는 예외적인 상황인 비상상태를 선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상황을 법질서 바깥으로 밀어낸다. 그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시켜 자기 자신도 법에 대한 예외자가 됨으로써 자기 자신도 함께 법질서의 예외를 만든다. 그럼 권력자도 뭐가 되는 거고? 예외가 되는 거고. 알았죠? 호모사케르도 법으로부터 뭐 되는 거예요? 예외가 돼버리는 겁니다. 나봐. 우리 역사 속에 이런 사람들 많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법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사람들을 법 밖으로 추방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희지 뭐야. 박정희지 뭐야. 또 하나 있죠. 살아있는 존재. 전두환이지 누굽니까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거. 전두환 시절에 추방된 사람이 누굽니까? 호모사케르. 김대중입니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아니 이걸 또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알았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권력자에 의해서 추방된 자가 바로 누구다? 호모사케르다. 이때 추방하는 권력자도 자기를 어디 밖으로 내보낸다? 법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무슨 시대? 영화로 얘기하면 무슨 시대? 아니 우리 영화 제목으로 많이 나오는데 무법자 뭐 이런 게 나오잖아. 이해됐죠? 그런 내용이지 뭐야.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주권자는 예외 없는 상황이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상황을 법질서 바깥으로 밀어내고 그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시켜 자기 자신을 법에 대한 예외자가 되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법질서 예외로 만든다. 다시 말해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인 삶과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삶 사이의 경계를 정하거나 삶과 죽음의 경계를 정하는 게 바로 누구다? 권력이다. 이해됐죠? 나봐. 여기까지가 그래 바로 호모사케르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법과 호모사케르의 관계, 권력과 호모사케르의 관계를 쓴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도대체 왜 이런 호모사케르가 만들어졌냐 이게야. 그게 바로 5번째 문단에 등장하는 겁니다. 아간베는 이 주권과 호모사케르 사이의 관계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근대 국가인데 아간벤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생물학적 의미의 삶을 뜻하는 뭐가 있었고? 조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 정치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규정되는 삶의 형식과 양식을 의미하는 뭐가 있었다?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보면 돼. 고대 그리스에는 고대 그리스에는 누구하고 누가 있었다? 그지? 이게 조회와 비우스가 있었다.
근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주로 다룬 건 얘를 다루어요. 얘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보면 고대 그리스에는 얘가 주된 대상이고 얘는 뭘까요? 예외죠. 예외가 존재했어요. 고대 그리스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고대 그리스에는 조회라는 예외가 있었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존재했어요.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 논의된 생명의 개념은 언제나 비오스였습니다. 정치화된 삶 비오스에 비해서 벌거벗은 자연적인 삶인 조회는 항상 생명의 개념에서 배제됐어요. 이처럼 배제되어 왔던 조회가 정치적 영역으로 진입한 게 어디예요? 근대예요. 근대에 와서 고대는 야 봐봐 야 고대는 생명 개념의 대상은 얘였어요. 그리고 얘는 뭐였어요? 그렇죠. 예외였어요. 얘는 예외. 됐죠? 근데 나봐. 근데 여섯 번째 문단은 근대 국가에 오면 조회가 논의의 대상으로 포함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해. 그럼 나봐. 야야. 고대 국가에서는 누가 예외였는데? 근대 국가에 와서는 조회조차도 논의의 대상으로 포함되면 뭐가 없어진 거야, 이제? 예외가 없어진 거야. 그럼 당연히 뭘 만들어야 돼? 예외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얘라는 거예요. 호모사케르. 이해된 겁니까? 그래서 밑에 줄에 잘 보세요, 이제. 고대 그리스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정치적 법적 권리는 그가 속한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 부여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회를 정치적 법적 권리의 궁극적 근거로 한 근대 인권 사상은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권리를 가짐으로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며 법 앞에 평등합니다. 따라서 법 속에 누구를 집어넣니? 그지? 법 속에 누구를 집어넣은 거야? 조회까지 포함시킨 거야, 이제 법 속에. 따라서 과거와 달리 신분이나 종교에 따른 공식적인 차별이 철폐된 사회에서 차별과 배제는 예외의 형태로 인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외적인 영역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제 근대 국가에 가서는 근대 국가의 근거가 된 건 바로 누구죠? 근대 국가에서는 조회가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근대 국가에 와서는 고대 그리스의 예외에 해당했던 대상도 뭐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인권의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법 안에 뭐 된 거예요? 포함된 거예요. 예외는 이제 누가 만들 수 있어요? 국가 권력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이 바로 근대 국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처럼 근대 국가 권력은 개인들의 신체와 삶 안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그 누구라도 호모사케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간베는 근대 국가의 합리주의가 구축한 법의 보편적 지배체제 하에서 얼마나 많은 예외가 발생했는지 그 예외들에 의해서 서구 민주주의가 어떻게 지탱되었는지 언급하면서 우리 서구 민주주의에 대해서 무조건 신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야. 그럼 서구 민주주의에서는 권력자에 의해서 뭐가 되는 존재들이 많다? 예외. 즉 호모사케르가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권력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진짜 제대로 한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의도입니다. 이해된 거죠? 대체로 학생들은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해요. 이 부분을. 그래서 17번 문제 오답률이 높은 겁니다. 됐죠?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법치주의의 이상은 분명히 뭐죠? 모든 것이 법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예외가 많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호모사케르에 대해서 제시한 게 아간베니에요. 호모사케르는 추방된 사람이에요. 뭐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됐죠? 그래서 법으로부터 뭐 된 사람이다? 배제된 사람이에요. 왜 이런 호모사케르가 만들어졌을까? 고대 그리스에는 호모사케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알았죠? 없었어요. 호모사케르가 존재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얘는 논의의 대상이고 얘는 언제나 예외였기 때문에 예외가 늘 존재했어요. 알았죠? 근데 근대 국가에 와서 결국 조회가 법에 포함되면서 결국 권력자들은 뭘 만들어야 돼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면
그죠? 호모사케르 예외자를 만들어야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결국 법으로부터 추방된 사람들이 만들어진 게 지금 서구 민주주의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해된 거죠? 네. 선생님 이해되죠?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6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오늘날에도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개인들이 호모사케르처럼 법의 보호망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 됐죠? 네. 전두환. 그 다음에 2번에 합리주의의 근간을 둔 법치주의의 맹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아간베는 호모사케르라는 개념을 끌어다 쓰고 있다. 맞죠? 네. 3번에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근대 인권 사상은 누구까지 포함시킨 거죠? 조회라는 개념을 법 안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호모사케르를 하위 개념으로 포괄한 게 아닙니다. 알았죠? 이해됐죠? 호모사케르를 하위 개념으로 포괄한 게 아니고 호모사케르를 만든 겁니다. 근대 인권 사상에 의해서 호모사케르가 만들어진 거지 인권 사상에서 호모사케르를 하위 개념으로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됐죠? 3번입니다. 4번의 근대 국가에서 주권자는 호모사케르와 더불어서 법의 예외 속에 놓일 수 있지만 그들은 동일한 입장은 아니죠. 권력자는 법 밖으로 나가서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는 놈이고 알았죠? 호모사케르는 법에서 배제돼서 쫓겨나는 사람입니다. 이해됐죠? 분명히 법 밖으로 나가는 건 같지만 동일한 입장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의 법질서 속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근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도 호모사케르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엄청 많습니다. 너희들 야 봐봐. 우리 북한을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는 호모사케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념에 맞지 않으면 그냥 뭐 하는 겁니까? 공개 처형. 맞잖아. 죽여도 뭐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탈북해서 어디로 옵니까? 우리나라로 오지요. 그죠? 그 사람들이 바로 뭐다? 호모사케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신 거죠? 이해된 거죠? 됐어요. 17번 문제를 정확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기억이 아닌 니은만이 논의의 대상이었다. 근대에 이르러서야 그동안 논의에서 배제되었던 기억이 받아들여졌다. 이해되지 이거 다? 이해되지 이제? 그 다음에 3번에 근대적인 개념의 인권사상은 니은이 아니라 기억에 근거를 하고 있다. 맞다니까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됐죠? 그러니까 야 양병철이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근대 인권사상은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고 자유롭대. 그럼 병철이가 손을 댈 수가 없잖아. 오케이? 그럼 병철이가 법 밖으로 나가서 미운 놈을 법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4번에 국가 권력은 기억의 근거를 두고 니은의 근거를 두고 기억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공식화해. 아니죠. 뭐의 근거를 두고? 국가 권력은 뭐의 근거를 두고? 기억의 근거를 두고 누구를 추방했다? 그렇게 써야죠. 4번 선택지 같이 되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기억의 근거를 두고 호모사케르를 만든 겁니다. 이해됐죠? 이 문장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니은을 통해서 기억을 배제한 게 아니고 알았죠? 기억을 통해서 호모사케르를 만든 겁니다.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기억이 부각된 근대 법질서하에서도 국가 권력에 의한 예외들은 등장할까 등장하지 않을까요? 등장하겠죠, 당연히. 됐죠? 18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세요. 정치상의 이유로 자국에서 핍박을 받거나 핍박을 받은 위험에 처해 타국으로 도피하는 사람을 밑줄거 정치적 망명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치적 망명자가 있는데 국민국가에서 개인은 원칙적으로 어느 한 국가에 속합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종교적 신조의 차이로 박해를 받을 경우 타국으로 도피하여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생기죠. 1917년 러시아 혁명 후에 유럽 각국에 미국 등지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망명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해당한다? 호모사케르다. 그래서 1번 선택지 정치적 망명자들은 자국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추방된 호모사케르와 같다.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면서 도피 중인 정치 망명자들은 벌거숭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정치적 망명자들은 자신들이 주권자 즉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자국의 종교적, 법적 질서에서 배제되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망명자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박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자국에서 예외적인 영역에 놓인 사람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호모사케르만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선택지예요. 됐죠? 5번은 근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특정 국가가 다른 나라의 정치적 망명자를 받아들였으면, 봐봐.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을 자기들의 법 안에 넣은 거죠. 편입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뒤에 특정 국가의 법 질서와 예외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해됐죠? 네. 특정 국가의 법 안에 편입시킨 겁니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지. 다른 나라의 편입이, 법에 편입이 되면 호모사키는 아니죠. 아니 여러분, 탈북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국민이 되면 뭐가 된 거죠? 우리나라 법 안에 편입된 거죠. 뭐는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호모사케르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5번이 답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 푸는 거 이해되죠? 이해됐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